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영상을 올린 지가 한 3달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근황 겸, 왜 3달 동안 못 올렸는지 얘기하자면, 일단은 논문 그때 쓴다고 했죠? 예, 논문 마무리하느라고 바빴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딱 제가 계획이 논문 마무리하고 나가지고, 바로, 대학교에서, 그 아르메니아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 잘 됐는데, 러시아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이 저 혼자뿐이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 학기에 70만 원 정도인데, 4명분을 한 번에 내면, 예, 학기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르메니아가 제가 이렇게 다녀본 데 중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좀 정착 좀 하고 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예, 아르메니아 수행자 딱 이래가지고, 예, 유튜브도 좀 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어로 일단은 어디든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국가, 구소련 국가에서 살려면 러시아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익히려면은 좀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먼저 배우고, 아르메니아를 가든, 조지아를 가든, 다른 나라, 러시아를 들어가든, 예, 그리고 가서 우크라이나를 가든,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녀봤던 곳 중에 보니까 이제, 벨라루스가 가장 이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데 중에서는. 이제 진짜 러시아는 더 잘 돼 있겠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제가 굳이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카드가 다 막혔잖아요. 예, 돈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그런 이제 돈 수급 문제 때문에, 예,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좀 못 갈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벨라루스 오는 거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예, 잠깐 이제 들어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인데 내년 또 이번에 금년 논문 썼으니까, 그러니까 금년 논문 너무 힘들게 썼어요. 원래 이제 계획과는 다르게 원래 이제 금년에 불교 상담 챗봇 만들었잖아요. 그 불교 상담 챗봇을 원래 내년에 만들고 이제 금년에는 마약 중독을 명상으로, 예, 명상으로 고치는, 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명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측하는 그러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차질이 생겨가지고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 또 이제 급하게 이제 인공지능, 예, 챗봇 논문을 썼는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경전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자료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제가 인공지능 챗봇 만드는 걸 알지 못했어요. 가지고 이제, 금년 논문 쓰고 내년 가서 이제 공부한 다음에 잘 체계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해야지라고 했는데, 예,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금년에는 논문을 하나 내야 되니까, 계획이 이제 매년마다 하나씩 내려고 하는 게, 제 계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챗봇을 냈죠. 삐삐 소리가 들리냐. 여기가 지금, 벨라루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신시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동탄 같은 느낌이에요. 딱 봐도 동탄이죠? 예. 동탄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다 여기도 창문 밖으로 이제 공사장도 보이고 하는데, 아까 공장 기계, 공사 기계 소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소리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뭔 얘기하고 있었죠? 뭐시기냐. 잠깐 이거 마시면서 생각 좀 할게요. 네. 저 얘기 했었죠? 예. 원래는 챗봇 만드는 방법을 몰랐는데, 또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인터넷으로, 예, 챗 GPT한테 물어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자료 구해가지고, 이제 코딩하는 법도, 배우고, 이래서 2달 만에 논문 썼어요.
거의 뭐 천재죠. 뭐 2달 만에 그거 배워가지고 논문 쓸 정도면. 예, 또 삐삐 소리나. 아무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간에 이제 써서 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후속 연구 해야겠죠. 그 한 것 때문에 이제 한국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자료도 좀 구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책을 다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외국에.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집에서 공부하는 성격이거든요. 논문도 이렇게 집에서 쓸 때가 제일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저기 테라와다랑 저기 초기불교 경전들 싹 다 사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뺏어보고 요런 이제 식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외국에 나올 때는 그런 걸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싹 다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거 준비하고 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외국에 있었으니까 뭐 볼일도 좀 보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2달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제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항상 뭐 좀 해야 되고 막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한국만큼 편한 나라가 없어요. 살아보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외국에 좀 사는 게 좀 재밌고 더 즐거우니까 좀 사는 거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들뜨면서 매일마다 명상을 1시간씩은 하지만 옛날만큼 잘 안 돼가지고 뭐 이제 한국 들어가는 김에 또 집중수행처 가서 한 10일 정도는 있어 가야겠다라고 해서 호두마을도 또 들어가서 한 10일 정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한국에서 뭐 좀 저한테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있다 나왔는데 너무 바빴어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랑 또 시간도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이러는데 한 3명 만나고 왔나? 제 아는 지인 친구 3명 만나고 왔어요. 다들 만난 것도 아니고 원래는 1명만 보려고 그랬나? 아니 2명 보려고 그랬나? 근데 아무튼 또 연락이 또 고맙게 또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국 들어왔다고 그런 분들도 보고 또 이제 불교 같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만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3달간 못했고요. 그리고서 또 너무 이제 제 뭐 개인적인 노가리만 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영상 킨 김에 좀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뭐 좀 뭐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관련 있는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요. 뭐 현실과 이렇게 좀 접촉해서 이렇게 그 불교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해가 편하니까. 그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 명상을 하면요. 그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상의 이득, 최고의 이득은 뭐 아라한이 되는 뭐 그 깨달음이겠지만 우리 세속적인 그 이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라한은 너무 이제 좀 먼 얘기일 수 있잖아요. 아라한 뜻도 잘 모르는데 아라한이 뭐예요? 저는 알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라한이 된다 명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이제 그러면 명상을 하면 뭐가 좋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뇌과학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명상은 머리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뇌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이제 최고겠죠. 그래서 이제 증명된 게 총 4가지 분류로 나눠요. 첫 번째가 회복 탄력성. 두 번째가 공감 능력. 세 번째가 이제 그 집중력,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이제 자아관념에 약하거든요. 그 4가지인데,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제 현실적인 이 문제들. 갑작스럽게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 안 됐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은요, 이제 첫 번째 그 회복 탄력성 부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요, 먼저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요, 저희 뭐시냐, 이제 명상을 만 시간 정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 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명상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고 윗등급으로 보고 만 시간 이상 한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요. 이 손에다가 어떤 이제 뭐 금속 팔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뜨겁게 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는 느낌, 그러니까
화상을 입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인간의 감각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미리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있지 않으면, 이거 지금, 이 정도쯤이면 내가 화상을 입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온도까지 이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죠. 네, 실험을 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리 이제 실험자가 알려줘요. 당신은 이거 이제 차고 있으면 겁나 뜨거울 것이다. 아플 것이다. 아플 거예요. 라고 이제 말해줘요. 간호사들도 이렇게 좀, 거시기 간호사분들, 예, 간호사들이죠. 간호사분들이 주사 놔줄 때 이제 따끔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리 알라고 아프니까. 예, 따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에 고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겪고 난 다음 이 세 단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뇌의 변화를. 그러면 어떠한 게 있냐면요. 이제 그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상 안 한 사람들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알잖아요. 내가 아플 것이다. 그럼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프기도 전에 이제 명상하라 그랬는데, 명상은 하지 못하고, 이거 언제 아플 것인가, 아플 건가 말 건가, 미리 이제 막 불안 해가지고, 그러한 게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뇌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울 때, 겁나 뜨거워 하면서 이제 겁나게 고통스러워하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뜨겁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여운이 남아가지고 더럽게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제 뇌에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칠판 같은 거 찍 하고 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름 끼쳐요. 그러면 그 소리는 한순간이잖아요. 소리는 한순간인데 그 소름 끼친 그 여운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소름 끼쳐 있어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게 이제 남아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 건데, 이제 명상을 만 시간 한 사람들한테 명상하면서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진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불안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뜨거움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거 언제 뜨거워지는 거야, 이런 불안이 없어요. 그냥 내 호흡에 그냥 계속 집중하고 잘 있다가 이제 딱 그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그 뜨거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거고 불쾌한 느낌이다라는 거를 알아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거는 일반인이라든지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이라든지 똑같이 이거는 뜨거움이고 불쾌한 감정, 싫은 감정이 아니라 싫은 접촉, 느낌 이런 걸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색수상 행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간을 보냐라고 하면요. 색수상 행식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색수상의 오온이라는 거.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색수상 행식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순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틀리진 않아요. 꿀과자의 경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접촉이 있으면 이 수라는 거, 그러니까 좋고 싫고 무감각한 이러한 이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던 관념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관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뜨거운 거라는 것을 접촉을 했을 때, 이 뜨거운 것을 오래 접촉하고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기존에 있었던 관념. 그러니까 이 뜨거운 접촉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정이, 그 다음에 색수, 상까지 제가 말했죠? 그 다음에 행은 요건 좀 빼야 돼요. 이건 의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라는 이것이, 초기 경전이나 테라와다에서는 이제 식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요, 이 마음이라는 게 감정하고 또 인지적인 거하고 이렇게
별로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대상을 보는 거, 마음의 진짜 원래 그 아주 청정한 그 마음의 원래 기능은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죠, 수와 상 그리고 행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 불쾌한 마음, 기분 나쁨, 빡침,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청정했을 때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어떠한 이제 감정 정서들이 일어난 것을 이제 식이라고 보고요. 그 앞에 있는 아까 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일어나는, 뭐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오온이라고 할 때는 같이 일어난다고요.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아까 꿀과자의 경우에서는 이 전도된 인식이 일어날 때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때에는 이 접촉, 그리고 이제 접촉, 수, 상, 그 다음에 이제 전도된 그 인식, 뭐 사고, 윗닦아, 윗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걸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오온, 색수사 행식으로 할 때는 그 순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는 걸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색수상, 수상행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원래는 이제 그 수상이라는 게 행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52가지의 이걸 마음부수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빡심이라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어떠한 이제 아까 수와 상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접촉이 있으면 그걸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이제 오문전왕, 육문전양, 이렇게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이라는 것이 내 피부에 이 접촉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걸 잘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가야지 내가 이 접촉에 대한 어떤 부드럽고 기분 좋아, 따뜻해, 이런 게 생겨나는데, 그게 마음이 전향 안 되고 다른 일 할 때는 전혀 요거에 대한 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행이 요한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전향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조사의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먼저 수보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따져봤을 때는. 그랬을 때에는 요게 순서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전부, 이제 오온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 그러면은 이제 52가지 중에서 굳이 이렇게 수와 상을 따로 빼놓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요. 붓다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이게 이제 저 거시기, 그 초전법륜경이 최초의 붓다의 설법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가장 그러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거이긴 한데, 이제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사성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비운해, 원증, 해고, 애벌리고, 부득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고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의 원인은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온이 바로 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까 형성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나란 존재는 딱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딱 뜯어놓고 봤을 때 이 5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뜯어서 봤을 때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된 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고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이제 똑같이 이제 아까 비슷비슷한 거, 아까는 접촉이 있으면 수와 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요런 설명들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오온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이러한 형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거는 한 번에 일어나는 거고, 순서가 아니라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팔정도도 이렇게 8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8가지를 순서대로 닦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그거는 한 번에 닦아져야 되는 것이다. 서로 이게 상호작용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이 뭉텅이다라고 해서 쌈마라고 하거든요. 이 팔정도를. 그러니까 쌈마디티, 그러니까 쌈마의 바른 견해. 이 발음이라는 말의 쌈마라는 뜻 중에 또 하나가, 이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이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사마디가 이제 그걸 직역하면 함께 놓다라는 앞에 쌈자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접두사로. 그래서 그 함께 놓다라는 의미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또,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 팔정도는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이제 어떤 것들은 순서대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건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52가지 중에서 행의 52가지가 마음부스라고 하는데 이 마음부스 52가지 중에서 굳이 왜 수와 상을 따로 빼놨냐라고 하면 이 5가지가 색수사 행시 이 5가지가 인간이란 존재를 설명할 때 가장 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집착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하나의 뭉텅이로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이래요. 이게 뭘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어디로 새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 뜨거움을 이렇게 느끼면요. 이게 이제 뜨거움을 느끼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아파. 네. 그 뜨거움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 뜨거움에 대한 수는 일어나요. 네, 수는 일어나는데 이게 싫다라는 건 싫은 느낌이라는 것은 알아요. 명상하는 사람들도 싫은 느낌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싫은 느낌을 막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안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싫은 느낌이 없어질 거라는 의도가 안 생겨나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12연계에 나오는 거예요. 12연계에 보면은, 무명행식, 명생유기입, 촉수, 애취, 유생노사. 여기서 촉수, 애취가 나오죠. 또 촉이 있으면 수가 일어나고 애취가 나오잖아요. 그 애라는 부분이 애욕이라는 부분인데 그 애욕이라는 것이 이러한 수라는 게 생겨났으니까 좋은 거 있을 때는 이 좋은 게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걸 애욕이라고 해요. 또는 싫어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 이 뜨거움이라는 거 겁나 싫은 거 이게 생겨났을 때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욕이 생겨나는 거 그걸 이제 애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작이라고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착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뒤에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이 사라지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요. 그것을 이제 집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생노사. 그 유가 바로 이제 어떤 의도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앞에 무명행이라는 그 행도 좀 의도라고 좀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무명행식 할 때 또 식도 마음이죠. 행이라는 것 또는 아까 말했던 또 오온에서 또 행이 있는 거 그 행이랑 이행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라도 그때 조금씩 이게 불교 어려운 게 이게 해석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의미하는 게 좀 달라요. 여기에서 행도 의도거든. 여기서 행은 좀 의도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명행의 행자와 여기 뒤에 있는 행의 행자, 뒤에 있는 유의 또 의도는 뭐가 다르냐면요. 사실은 이제 무명행할 때 그 행자는 아까 수, 애취, 유까지를 이제 포괄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의도로만 봤을 때 유라는 의도와 행이라는 의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행이라는 의도는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의 의도고요. 그리고 이제 유에서의 말하는 의도는요. 그 일을 하면서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의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의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것을 느꼈을 때, 이 고통을 느꼈을 때, 고통을 경험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없어질까. 그러면 우리 명상하다 보면 다리가 겁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막 몸을 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좀 없어질까? 저렇게 움직이면 없어질까? 그게 이미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움직이면은 없어지겠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유라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의도가 생겨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몸이 움직이는 거죠. 막 움찔움찔 하는 거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명상을 해보면요.
그 끊어주는 순간을 느껴요. 다리가, 저는 아직도 아파요. 특히나 이제 저는 취미가 펜싱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왼쪽 어깨에서부터 이 골반까지가 다 이렇게 좀 굳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명상하면 아픈데, 더 이상 그게, 그 아픔이 나에게 명상에 있어서 장애로 느껴지잖아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계속 아프고 하니까 좀 짜증이 많아요. 예, 좀 빡이 잘 치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이것도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청년들에 보면은 이 사람을 이 탐진치 성향으로 또 나누거든요. 이게 그 약간 불교적인 불교 성격론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또 명상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제 박사 논문을 그걸로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하게 된 건데, 아무튼 간에,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좀 빡침이 많은 사람들이 좋고 싫고의 구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지혜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바른 법과, 예, 불선한 법을 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이제 성향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좀 봐요. 예, 아무튼 간에 뭐, 제 자랑 한 거고요. 예. 그런 거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아픈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계속 아파도, 그 장애로 안 느껴져요. 저는 이제 요즘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기 또 대념적용에 보면은 그 4대로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지수화풍, 땅의 요소, 불의 요소, 그리고 이제 뭐 물의 요소, 그리고 이제 바람의 요소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과학적인 원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라 그 인간이 이제 접촉이 일어나면은 이 감각을 하잖아요. 그 감각을 보면은 우리가 호흡도 들숨 날숨 보는데, 들숨 날숨을 이 감각적으로 나눠서 보면 그것이 이제 뭐 부품 꺼짐이라든지 뭐 차가움이라든지 뭐 따뜻함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 감각의 최소 단위예요. 그 최소 단위의 뭉텅이들을 이제 얘기할 때, 지수화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평소에는 잘 안 그래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컵은 컵이고, 이제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평소에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명상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지고,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몸이 이렇게 굳으니까 딱딱함은 딱딱함으로만 느껴지지, 그것이 이제 불쾌함이고 빨리 이 딱딱함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의도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보고 있다 보면 그것이 이제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다시 딱딱해지기도 하고 이만 맨날 바뀌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수준으로 되고요.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무튼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아무튼 끊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요. 딱 그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했던 그 연구에서도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뇌를 나눌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충류의 뇌, 동물의 뇌, 그리고 뭐 인간의 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진화의 과정으로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론이 1990년대에 이미 폐기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뇌가 이렇게 발달을 할 때 우리가 파충류, 포유류, 인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도 진화를 할 때 파충류일 때는 뇌관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소뇌라는 뭐 그런 부분, 게 가장 기초적인 뇌 부분이 이렇게 진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포유류로 갈 때쯤에 뇌도 여기 이제 변형계라는 이제 감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소뇌라든지 아니면 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불수의 반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무조건 반사, 뭐 조건 반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원초적인 그런 감각들을, 원초적인 반응들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데, 좀 이제 감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 위에 이제 단계가 이제 인간의 뇌라고 해서, 이 변형계란다. 대뇌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이제 사고를 하고 어떤 예측을 하고, 이제 요러한 이제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파충류, 포유류, 인간의 진화는 요게 그 순서가 맞기는 한데,
뇌의 진화는 처음에 파충류일 때부터 그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파충류도 다 세 가지 있어요. 근데 그 크기가 달라요. 다 조금씩 있어요. 그 인간의 되뇌핏이라는 이 부분도 파충류들도 물고기들도 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 뭐 민물 뱀장어인가 민머리 뱀장어인가 걔는 뭐 없다라는 뭐 연구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매우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 있고요. 근데 그게 왜 인간과 그 파충류 포유류의 그런 이제 차이가 생기냐면은 그 태아의 시절을 얼마나 오랜 시간 보냈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알로 있다가 빡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뇌간이라는 것이 다 자라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포유류의 뇌라는 그 변형계라는 부분이 자라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라는 기관이 자라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불충분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뱃속에 오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인간은 이게 들익은 상태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출산을 하면은 이제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좀 덜 큰 상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뇌가.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이 뇌가 얼마나 그 성장을 하느냐이지, 그 진화의 그 수준은 진화의 그 단계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속설이 이제 아직까지도 좀 퍼져 있냐라고 하면요.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그 우주 철학자가 계세요. 코스모스라는 책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코스모스. 뭐 이제 현대화는 좀 고전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라는 게 계속 발달하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에 나온 내용들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한 번쯤은 인문학적으로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1990년도에 이미 이제 그 이론은 폐기가 됐는데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분은 이제 우주 철학자니까 그분은 또 우주 철학의 전문가이시지 그게 전문가이시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미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책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워낙 또 이 이야기가 직관적이고 그리고 좀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유명해지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좀 그 진화가 인간의 뇌, 포유류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게 일반화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뜨거운 거 그거를 이제 그 관련해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요. 그 뇌 이제 영상 fMRI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그 뜨거운 그 불쾌한 감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변형계에서는 변형계란다. 저기 밑에 그 뇌간에서는 이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쾌한 감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불쾌한 거 싫은 감각이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어떠한 변형계에서 이걸 안 받아줘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색수상 행식 할 때 수까지는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그 식이라는 거, 내 불쾌한 마음일은 아니라요. 불쾌함이라는 그 몸의 감각은 일어나지만 불쾌함이라는 그 빡침이라는 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어 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은 안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그 연구 결과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뜨거운 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게 끝났으면은 바로 회복된대요. 빨리. 그 회복 과정이 뜨거운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오래 머물지 않고 끝났네 하면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신 상태가 돼가지고 할 수가 있고 정말로 이제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명상을 안 해도 명상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 과학자들이 주문을 했대요. 명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있어 보세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했는데 똑같이 그런 게 일어나더래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똑같이 그게 한 10만 시간인가 100만 시간인가 이상 한 사람들한테서 그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닌가? 저기 그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10,000시간 이상 많이 한 사람들 그 전문가들한테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채운 것이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그 10,000시간 다 채웠다고 다 명상 안 한 상태에서 그런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만 시간을 똑같이 채웠더라도 우리 집중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센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명상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그게 평소에 명상을 안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대요. 근데 막 1년간, 막 2년, 3년간, 막 길게는 막 10년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신 상태가 이미 돼가지고 굳이 명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번에 이제 3개월 동안 못 올렸던 그런 이제 과정들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참 제가 명상을 했던 게 좀 나한테 그래도 이득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명상을 하면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화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먹다가 뭐 떨어뜨려고만 그러면 그것도 좀 짜증이 많이 나요. 좀 원래 화가 많아가지고 씨발 막 이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뭐 작은 사소한 일에는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사소하게 이렇게 사소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너무 괴롭고 인생 힘들다 고달프다라는 마음도 생겨나긴 하는데 그게 빨리 좀 회복되고 그냥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제가 마약 중독에 대한 그러한 이제 원래 직업이 이제 그 불교 학자다 보니까 중요하죠, 저한테. 마약 중독에 대한 이제 그 논문을 쓰려고 거의 한 60, 70%는 다 써놨어요. 써놓고 이제 그 연구 지원금을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걸 냈어요. 근데 저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 불교 학계에도 그렇고 다른 학계에도 그렇고 그 학계마다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아니면 없던 거예요. 아니면 2명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건데 그러면 불교 학계에서도 제가 최초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좀, 이 정도 하니까, 그리고 좀 제가 말도 잘하니까, 글도 잘 써요. 논문도 좀 유려하게 잘 쓰는 편이라, 잘 쓰니까 난 당연히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충격을 받겠죠. 그렇게 막,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돈도 이렇게 좀 지원받고, 그러면은 이제 외국 살면서 그 돈을 이렇게, 어디서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딱 그 돈도 좀 지원받고 하면은 좀 내 생활비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좀 충격을 받겠죠. 근데 이제 안 되네 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이제 제가 취미가 펜싱이니까 그날 또 펜싱하는 날이라서 펜싱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뭐 했냐면 그래 안 된 건 안 된 거고 나는 내가 굉장히 이것도 시스템 다니면서 혼자 할 줄 알고 글도 좀 잘 써가지고 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별 볼일 없는 거구나. 뭐 어떡해요. 세상이 그렇다는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는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왜 니들이 날 못 알아줘. 이렇게 탓할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딱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그 AI가 엄청 핫한데 불교 학계에서는 AI 좀 어떻게 보지 하는데 서로 이거 이제 AI 좀 해보려고 난리예요. 근데 신기한 게 직접 AI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라는 사람이 전 세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 세계 뭐 스리랑카 막 이런 그 영어 안 쓰는 나라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영문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나라들의 논문들을 싹 살펴봤을 땐 아직은 없어요. 내가 하나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니까 이제 써야지 하면 이제 쓰기로 해서 이제 쓴 게 이제 2달 만에 쓴 건데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써서 그렇게 이제 바로 잘 헤쳐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논문을 저는 보통 하나 쓸 때 1년 잡고 쓰니까
수월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2달 만에 그 1년 쓸 걸 2달 만에 썼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맨날 이렇게 거북목 돼가지고, 모가지도 나가고, 눈도 이렇게 나빠지고, 루테인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할 일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명상을 한 그런 이제 이득이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목적을 정의할 때, 불교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할 때, 제 논문에 나와요. 제 박사 논문에 나오거든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박사 논문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자들도 그것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 논문 통과해 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아무도 안 걸었으니까 맞다라고 하신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것 존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붓다가 무아를 말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무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이라는 거, 내 신체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내가 늙어간다라는 거,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못하고 세상도 어떻게 못하죠. 내가 이렇게 아무리 나는 겁나 굉장한 사람인데 밖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치워요. 대단한 사람도 그냥 뒤지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도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선함을 선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이제 불교 수행적인 측면에서 선함인데, 아무튼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비타민처럼 평소에는 명상을 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그런 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명상 수행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 친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 논문 그거 심사 한번 떨어진 건 그게 별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별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벼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일도 많죠.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건방진데 얼마나 적이 많겠어요. 거지 같은 일을 많이 겪었지,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도 보면 겪어져 나갈 때, 명상을 수행을 해서 그나마 좀 잘 견뎌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얘기는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까? 집중력, 그리고 자아관념에 대한 이런 거는 두 가지는 별로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얘기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명상 수행을 하면, 공감 능력이 오른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뇌과학 실험에도, 실험에도 이제 밝혀진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공감 능력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떤 걸로 나뉘어요? 공감도 우리가 TF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MBTI 얘기할 때. 그럼 이제 T도 공감을 해요. T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 공감을 하고요. F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 공감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 그 감성적 공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공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을 얘기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러한 이제 어떤 그러한 살아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공감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공감이 또 하나 있냐면요. 내가 속한 어떠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 그 공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있고, 어떤 국가라는 조직에 있고, 그 안에
하나의 뭐 톱니바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구성하는 조직체 중에 하나일 때 그 조직이 뭐 목표로 하는 그 목표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나와 동질성을 가지는 사람들인지라고 할 때 또 그러한 공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얘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뭐 다음 시간이 또 갑자기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올릴 수 있는데 뭐 그런 다른 일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명상 수행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또 공감 능력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